IT신과 안테나. 네, 우리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안테나 홍보 한번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네, 댓글 상단에 안석현 기자 이지키포스트, 네, 이지키포스트 바이 안테나. 하여튼 이름은 긴데 예, 유튜브 채널 링크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도 있습니다. 네, 안테나,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안석현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글래스, 반도체 유리기판 쪽하고 패널 PLP 뭐 이런 쪽 동향은 굉장히 제일 어떻게 보면 발빠른 기자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반도체 기판, 유리기판 쪽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SKC 앱솔릭스 같은 경우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죠? 네,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외주를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사실 그 스루 글라스 비아라고 해서 TGV 공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쪽 이제 외주 물량이 누가 받을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뭐 우리 안 기자가 그동안 계속 설명했지만, 혹시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유리기판에서 TGV 공정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2030년 이전에 인텔이 이거를 이제 기존의 패키지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기존에 있던 패키지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갔을 때 뭐가 바뀌느냐를 이제 봐야 될 거잖아요. 이 수직으로 이제 반도체를 탁 잘라놓고 보면 2.5D 패키지면 반도체가 한 2개, 3개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도체 아래에 이 기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기판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유지해 주도록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 이 막 사람으로 보면 이제 척추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코어를 이루는 게 기존에는 FR4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그죠. 중심이고, 이 유리기판은 그야말로 이제 유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라스틱은 그야말로 플라스틱이라, 우리가 플라스틱에 만약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면 뭐 얼추 잘 뚫리겠죠. 예, 가루는 뭐, 많이 나오지만. 예, 가루는 좀 많이 나올리고 하겠지만 어쨌든 뚫리고, 뭐 사포로 문지르면 어쨌든 매끈하게 만들 수는 그렇죠. 있겠죠. 근데 유리를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파삭 미세균열이, 그죠? 만약에 미세균열만 나도 다행이지만 어쩌면 파삭 깨질 가능성이 되게 워낙 많겠죠. 또 얇으니까. 예, 워낙 뭐 지금 뭐 1000 마이크로미터다, 뭐 800 마이크로미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건드린 순간 거의 깨진다고 봐야 되죠. 기계적으로는 못 뚫는다고 봐야 못 뚫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완전히 컨셉 자체가 다를 겁니다. 뭐 아마 저보다는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그걸 지금 현장에서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만, 거의 건드리는 순간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수로 이거를 구멍을 뚫어야 하나. 근데 삼성전기나 SKC 앱솔릭스나 이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유리를 다뤄본 바도 없을 겁니다. SKC도 없고 전기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보통 디스플레이 업체나 터치 스크린, 뭐 그렇죠. 이런 쪽 그쪽 회사들이 유리를 잘하죠. 그렇죠. UTG 뭐 이런 거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유리를 다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과정을 A부터 Z까지 딱 놓고 보면 TGV가 절반이고 그 뒤에 ABF 빌드업 공정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로를 쌓아 올리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되게 큰일인데 우리가 해본 바 없는 TGV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건 아무래도 A부터 Z까지는 다 못하겠고 TGV는 유리 잘한다는 애들한테 한번 주자. 외주를. 외주를 주자.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SKC는 진즉에 이제 손들고 다 줘버린 거고, TGV는 FNS전자 니네가 다 해라. 그래서 이제 송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이 삼성의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내재화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겠는데? 생각을 하지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좀 내재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파일럿이든 R&D든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해왔어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세종 사업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건 우리도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외주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리 가공업이라는 게 이게 대기업이 되게 하기 힘든 게 이게 굉장히 오염 산업이고, 그렇죠? 이제 불산. 네, 그래서 오염 산업에다가 이게 그리고 아주 얇은 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학 케미칼을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고, 네.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외주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떤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외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사실 그러면 SKC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안 기자가 필옵틱스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FNS 전자에다가 이제 외주를 주는 걸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삼성은 그럼 지금 누가 유력한가요? 삼성은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후보로 꼽을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좀 유력한 회사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에 유리 식각을 하던 그쵸. 회사였죠.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면 그 앞에 OLED를 이제 만들 때 유리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께를 낮추기 위해서 불산으로 한번 깎아내는데 요 과정을 하는 회사가 캠트로닉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기에서 이 TGV 공정을 준다면 그 전에 그걸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리에 구멍을 뚫을 때 결국에는 나중에 불산으로 뚫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불산이나 아니면 강 알칼리로 뚫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유리하던 회사들이 유리하다는 거고 이 캠트로닉스는 불산도 많이 써봤고 유리 식각도 해봤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가 첫 번째로 꼽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어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회사는 비상장이긴 한데 중후엠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는 좀 강소기업이라고 보는데 유리 쪽에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뭘 했었나요? 그 전에 UTG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아, UTG 사업도 하고 커버 유리 슬리밍 사업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했는데 UTG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업화가 좀 많이 커지지는 못한 것 같고 대신에 그 경쟁력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안산에다가 라인을 좀 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 삼성전기랑 좀 일부 코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장비는 어디 건지 모르죠. 장비는 여기는 외산하고 비상장이 많아서 일단 뭐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SKC 앱솔릭스에 피롭틱스가 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삼성전기 쪽은 이 레이저 회사가 LPKF입니다. 아. 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 회사죠. 네, 독일 회사라서 여기는 뭐 우리랑은 좀 관련이 좀 멀고 음. 그리고 이 TGV 공정의 또 주요 장비로 들어가는 게 메탈라이제이션용 스퍼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유리 표면에다가 도금하기 전에 이제 좀 전기를 통하게 이제 금속막을 입히는 건데 그거가 SKC 앱솔릭스는 제사기 한국이라는 국내 비상장 회사고 삼성전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우리 여러분들 뭐 관심사하고는 좀 멀 수도 있는데 그렇죠. 투자에는 뭐 네. 그러면 그 구리 도금을 입히기 전에 약간 구리하고 유리가 잘 안 붙으니까 약간 그걸 액티베이션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시드를 입히는 거죠. 예, 시드를 입히는 거고 요거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드를 입힐 때 이제 금속막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금속막을 처리할 때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식은 방금 설명드렸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스퍼터를 써가지고 그냥 막 금속막을 입히는 거고 이제 습식은 약품, 약액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약액에 담궈가지고 도금. 도금 전에 금속막을 입히는 거거든요. 네네. 요거는 이제 YMT라고 하는 국내 회사하고 여기는 상장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맞아요. 예, YMT하고 ORChem이라고 하는 회사가 요걸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회사도 일부 삼성전기하고 코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삼성전기가 요걸로 갈 거냐 요걸로 갈 거냐는 건식인지 습식인지 아직 결정이 정해지지가 안 되고.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 습식이 훨씬 나아요. 그렇죠. 담궈서 빼면 끝이니까. 예, 기존 PCB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기존 PCB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담궜다 빼면 되고 그리고 사실 장비를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웹 장비 몇 대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유리와 금속막의 밀착력 잘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떨어지면 도금도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착력 측면에서는 습식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스퍼터가 5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삼성전기 저기 세종사업장에. 예,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건식을 또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무지하게 비싸죠. 그쵸. 예, 건식을 하면 비싸고 진공 챔버에다가 이거를 예, 타깃에다가 에너지 타깃 줘서 이거를 줘서 떨어지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엄청 오래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아마도 스퍼터 장비 한 대로는 안 되고 몇 대를 갖다 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장비 투자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삼성전기는 가급적이면 지금 마음속으로는 습식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우리가 뭐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건식을 테스트해보고 하겠지만 양산 단계에서는 습식을 할 거야라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는 하는데 그건 모르죠. 이제 끝까지 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건식으로 가야죠. 뭐 그렇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SKC는 처음부터 그냥 건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술이라는 게 아직까지 표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어떤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는 그러면 이제 외주화 비중, 특히 아직까지는 뭐 양산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어느 정도로 이제 가져가려고 지금 보고 있나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래스코어 기판을 만드는 과정이 A부터 Z까지라고 보면 한 중간쯤까지가 TGV, 그 뒤가 이제 ABF 빌드업 공정, 그쵸.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ABF 빌드업 공정은 이건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내재화입니다. 이건 다 내재화고, TGV 공정 중에서 메탈라이제이션까지는 우리가 하겠답니다. 그러니까는 TGV에서 제일 후단만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습식이니 건식이니 했던 그 결정도 아마 스스로 내리게 될 거고, 요 앞에 이제 그럼 이 메탈을 빼면 뭐가 남느냐? 유리 원장에 레이저로 한번 때리고, 그 레이저 때린 유리기판을 불산이든 강알칼리에 담궈서 구멍을 뚫는 요 공정까지를 아마 외주를 줄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아까 앞에 제가 언급드렸던 캠트로닉스, 중후엠텍, 그리고 JNTC라고 혹시 하는 회사 아시나요? 네네. 예, JNTC라고 화웨이 쪽이 많이 하는? 화웨이 네. 쪽에 네. 커버 유리 많이 하는 그쵸.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도 유리 쪽의 경쟁력에서는 뭐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력이 뛰어난 네. 회사죠. 그리고 네. 최근에 아마 TGV 사업하겠다고 어나운스도 네네, 한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은 삼성전기를 한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아마도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삼성전기도 사실 이런 서플라이어야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 후보들을 놓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있기는 네네. 한데 방금 삼성전기나 SKC 앱솔릭스에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유리 원장에 레이저로 한번 때리고 그거를 식각액에 담궈서 구멍 뚫는 요게 이제 기존에 거의 정착되어 있는 그쵸. TGV의 방식이라면 최근에 새로운 약간 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파이어 폴리싱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유리를 한 800도에서 1000도 정도로 녹입니다. 그럼 얘가 약간 딱딱한 상태에서 반쯤 융해되거든요. 그럼 이게 반쯤 융해된 상태에서 구리바게에다가 돌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둘을 합작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내 회사인 그 필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방식인데 아직 양산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좀 만나가지고 뭐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 했는데 좀 좋아 보여서 이 회사도 뭐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가 아니라 어떤 뭐 사업적 측면에서 보신다면 그렇죠. 그 여기 회사도 또 그리고 벤처 캐피탈 쪽도 계십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필로우라는 이제 비상장 회사들 뭐 이런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박했어요, 저는. 네. 네. 혹시 삼성전기 밸류 체인에서 좀 우리 안 기자가 좀 좋게 보는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뭐 한 개, 두 개? 하나 더 보자면 저는 네. KC텍도 좀 좋게 보고 KC텍, 있습니다. 네. 네, KC텍이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좋게 보시나요? 안 좋게 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 CMP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CMP가 참 발주가 잘 안 나오죠. 여기는 무슨 방산기업 같아요. 뭐 1, 2, 3분기 안 좋다가 4분기에 확 좋아지다가 이렇게 이제 실적이 몰아서 나오니까 되게 싫어하죠. 투자자들은.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CMP는 좀 그렇다고 해요.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 될 때 신규 수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거 갖다가 써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뭐 이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렇죠. 슬러리는 이제 뭐 새로 네. 좀 팔 수 있더라도. 네. 그쵸. 장비는. 네. 그러면 테크 마이그레이션에서 수요가 없다면 어떤 신규 시장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요 글래스코어 기판에서 이 KC텍이 할 일이 있습니다. CMP가 필요해요. 삼성 쪽은 그렇죠. 삼성 쪽은 필요하고 SKC 쪽은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렇죠. 꼭 쓰게 되지 않을까? 향후에는? 네, 향후에는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TGV 홀 뚫고 메탈하고 그다음에 도금하고 나면 그 도금이 살짝 위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넘치는 거? 네, 그죠? 넘치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CMP로 갈아내는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삼성 쪽은 뭐 KC텍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어플라이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메탈 스퍼터는 어플라이드 쓰니까 그렇죠. 뭐 CMP는 좀 줘라. 어플라이드는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에만 해도 네. 할 거 많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만 해도 충분히 할 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쪽 CMP는 KC텍 좀 줘라. 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컨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뭐 저는 삼성전기의 어떤 글래스코어 기판 대규모 투자는
25년에서 26년 사이에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뭐 벌써 25년이니까 그렇죠. 뭐 그때 한번 괜찮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 기자가 뭐 캐시텍에 대해서 좀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조금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시각이. 그리고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나중에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안 기자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월간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하고 펜하고 PLP 쪽하고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식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 못한 이야기들을 우리 양 기자가 본인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댓글 상단 링크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가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월간 안테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또 2월에 또 심도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